제발 벤을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은 차가운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평안도 외딴 마을에 출몰했던 사람, 얼굴 여우와 그로 인해 사라져버린 아이들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었어요. 영조 38년 한창 가을거지가 끝나고 평화로워야 할 평안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다들 산짐승 소리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늑대나 살기 배가 고파 우는 소리려니 했었죠.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는 마치 먼 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이틀, 사흘, 아니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나도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캑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어요. 특히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날에는 그 소리가 집 대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착각에 모두들 몸을 웅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수군거렸답니다. 그 소리 들으셨어요? 아무리 들어도 짐승 소리는 아닌 것 같던데요.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오고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사람 얼굴을 한 여우가 나타났다는 섬뜩한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하며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그 기이한 울음소리에 결국 모두들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저녁 노을이 질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치맛자락을 더 꼭 붙잡았고 어른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황급히 문단속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추수가 끝나 한숨 놓을 법한 평화로운 시기에 6살 배기 순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순이 엄마 아빠는 여느 날처럼 순이를 잠자리에 뉘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었죠. 새벽녘 순이 엄마가 오줌이 마려워 잠결에 옆을 더듬었는데 늘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순이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순이야? 하고 작게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답니다.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이불은 곱게 덮여 있는데 순이만 텅 비어 있었어요. 순이 엄마는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비비고 방문을 열었어요. 순이야, 순이야.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죠. 비좁은 방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순이는 없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도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었는데 말이죠.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그저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새벽 바람만이 스산하게 감돌 뿐이었어요. 순이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였지만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소식은 마을의 충격파처럼 퍼져나갔답니다. 잠시나마 잊고 지내려 했던 사람 얼굴 여우 소문과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가
순이의 실종과 겹쳐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답니다. 모두가 서로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요, 마을은 완전히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감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문이란 문은 온통 겹겹이 빗장을 걸어 잠갔답니다. 아이들은 혹시라도 밤중에 사라질까 부모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어요. 자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부모들도 많았죠. 어머니는 사라진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슬픈 울음소리는 조용한 밤하늘을 찢는 듯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듯했답니다. 순이야, 내 딸 순이야. 엄마가 여기 이렇게 널 기다리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니? 밤은 또 얼마나 추운데 우리 아가 따뜻한 이불은 덮고 있니? 엄마 여기 있잖아. 제발 엄마한테 와줘.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불러다오. 우리 순이, 내 아가. 흡, 흡. 순이 엄마의 애통한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슬픔과 절망, 그리고 이름 모를 깊은 공포에 잠식시켜 버렸어요.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마을 전체를 덮쳐버린 것 같았답니다. 과연 이 평안도 마을의 비극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모두들 숨을 죽이며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한양의 궁궐에도 드디어 그 끔찍한 소식이 닿았어요. 평안도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 실종 사건과 그 배후에 있다는 사람 얼굴 여우에 대한 소문이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숙연한 정전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영조 임금님은 손에 들린 보고서를 뚫어져라 읽어 내려가셨답니다. 한지 위에는 백성들의 절규와 공포, 그리고 지방관들의 무능함이 담긴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임금님은 한자 한자 읽으실 때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셨어요. 굳게 담은 입술은 더욱 창백해 보였고 보고서 모서리를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 차갑고 끔찍한 내용들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심장을 짓누르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쉬셨는데 그 숨소리조차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스러우셨어요. 평화로워야 할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이 임금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답니다. 평안도에서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냐. 임금님은 보고서를 탁자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그 소리가 정적을 깨고 왕실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 얼굴을 가진 여우라니, 이런 괴이하고 해괴한 소문이 마을을 덮쳐 백성들의 혼을 빼놓고 있는데 정작 지방관들은 지금 무엇을 했단 말이냐? 그들은 대체 백성들의 고통을 눈 감고 귀 닫고 있었단 말이냐? 내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물에게까지 희롱당하고 있단 말인가? 임금님의 두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턱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심호흡을 크게 하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임금으로서 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비극이 나의 불찰은 아닌가. 대체 누가 아니 무엇이 감히 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단 말인가. 반드시 이 참혹한 사태를 막아야 해. 더 이상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을 수 없어. 그의 마음은 한없는 죄책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셨답니다. 영조 임금님은 잠시 깊은 근심에 잠기셨어요. 정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촛불 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신하들은 숨죽인 채 임금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임금님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젠 단호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지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셨어요. 마치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요.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이내 사라지고 굳건한 표정으로 변하셨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임금님의 결단은 결국 암행어사 파견으로 이어졌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답니다. 당장 암행어사 윤서연을 평안도로 급파하라. 이 어지러운 사태를 바로잡을 인물은 그자밖에 없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명을 전하고 떠나게 하라. 임금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의 시선은 정전 안을 훑으며 모든 신하들에게 깊은 각오를 심어주는 듯 했어요. 그에게 명하노니 요물의 정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 그리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의 안위를 반드시 되찾아오라 엄명한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을 파헤쳐 내게 소상히 보고하라. 만약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그 어떤 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삶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임금님의 목소리는 정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렬했어요. 듣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죄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정의로운 심성과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암행어사 윤서연님은 임금님의 비장한 명을 받고 급히 길을 떠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답니다. 평안도의 괴이한 사건이라니 대체 어떤 요물이 감히 이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인가. 아이들이 사라진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고 임금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해. 이것이 바로 암행어사의 책무다.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흔들림 없이 굳건했어요.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검을 한 번 더 고쳐 잡았고 허리춤에 찬 마패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속에는 끓어오르는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올랐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때로는 밤하늘의 별빛만을 벗삼아 며칠 밤낮을 쉼없이 말을 달려 평안도로 향했어요. 말발굽 소리는 거친 흙길 위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온몸은 지쳐갔지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졌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길가의 나무들은 그림자처럼 어둡게 서 있었고 바람소리마저도 뭔가 섬뜩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느껴졌어요. 드디어 평안도 외딴 마을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말 고삐를 멈춰 세웠어요.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낯선 기운에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은 기괴한 침묵이었어요. 매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은 심장을 옥죄는 듯한 섬뜩함을 안겨주었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집마다 인기척은커녕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으스스한 한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고 짐승처럼 예민해진 감각은 위험을 경고하는 듯했죠.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까? 윤서연님은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땅은 축축했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답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의 신발 한 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마을 안으로 성큼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을 꿰뚫어보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과연 그는 이 마을을 덮친 공포의 실체를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요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의 비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윤서연은 며칠 밤낮을 달려온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선 그 순간 마침내 평안도 깊은 산골 마을의 어귀에 도착했어요. 흙먼지 낀 관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에서 내렸을 때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서 오히려 그 침묵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보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 깃든 슬픔과 불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온몸을 에워싸는 듯 했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굳게 닫힌 문들과 창문들만이 그를 맞이했어요. 희미하게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지요. 김노인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림자처럼 숨어버린 듯 했거든요. 겨우 한 어르신을 붙잡고 김노인의 집을 물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작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윤서연은 묵직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김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는 얼핏 봐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했어요. 깊게 패인 주름은 흡사 메마른 땅에 갈라진 밭고랑 같았고 불안하게 떨리는 그의 손은 쥐고 있는 지팡이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답니다. 어사또 맞으시어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하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요. 김노인은 쉰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도 섞여 있었답니다. 그는 윤서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고 방 안에서는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작은 화로에서는 불씨가 간신히 살아있는 듯 했어요. 윤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김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답니다. 어사또 그 여우가 사람 얼굴을 한 여우가 밤마다 마을을 떠돌며 아이들을 홀려 데려가고 있습니다요. 낮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호련히 나타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어요. 그 소리에 홀린 아이들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발걸음을 옮겨 마을 밖으로 사라진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흐느낌이 섞였어요.
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차마 흐르지 못하고 메말라가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턱이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벌써 9아이가 사라졌습니다요. 지난 초승달이 떴던 밤, 우리 귀여운 순이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넋을 놓았어요. 순이는 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게 꽃을 꺾어다 주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없어지니 이제 이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찬바람만 붑니다요.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는 숨죽이며 지낸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에 온몸의 털이 쭉 뼛서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제발 어사또 부디 저희의 아이들을 우리 순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요. 죽은 자식도 살려낸다는 암행 어사께서 오셨으니 이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요. 김노인은 윤서연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윤서연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답니다. 윤서연은 김노인의 증언을 침착하게 들으며 그의 시선을 따라 방 안의 낡은 벽지와 빛바랜 살림살이들을 살폈어요. 온통 스산하고 적막한 기운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김노인의 이야기와 함께 그가 도착하며 본 마을의 풍경이 교차하며 지나갔답니다. 그는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김노인의 절규가 메아리쳐 울리는 듯 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미신이나 맹목적인 공포가 아님을 직감했죠. 수사를 위해 지방 관아로 향했어요. 그런데 관아의 분위기는 마을의 공포와는 사뭇 다른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박형감은 뚱뚱한 몸집에 얼굴에는 늘 기름기가 도는 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나치게 친절한 웃음을 띠고 윤서연을 맞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차를 내오며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박형감의 눈은 윤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흘끗거리는 듯 했답니다. 아이고, 귀하신 어사또께서 이런 벽촌까지 발걸음하시다니 영광입니다요. 헌데 이 오지까지 무슨 연유로 오셨는지요?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사옵니까? 박형감의 목소리는 너무나 느긋하고 여유로워서 마치 마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서연은 김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답니다. 그러자 박형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댔고 손부채를 휘휘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미묘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느껴졌답니다. 어사또 이 오지에서 떠도는 미신 같은 이야기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요. 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평온하고 그저 몇몇 아이들이 산으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을 뿐이지요. 그저 산짐승에게 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의 헛된 망상이 이리저리 퍼진 것뿐이랍니다. 제가 이미 사람을 풀어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옵소서. 곧 아이들을 찾아낼 것이니 어사또께서는 마음 편히 쉬셔도 됩니다요. 박형감은 손사래까지 치며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듯 들렸지만 윤서연의 귀에는 어딘가 모르게 속이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거짓말을 감추려는 듯 빠르게 깜빡이는 듯 보였어요. 윤서연은 박형감의 미심쩍은 행동에 가늘고 긴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듯 했어요. 과연 그럴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와 박형감의 뻔뻔한 평온함 사이에서 윤서연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박형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었어요. 그의 눈은 박형감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으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답니다. 박형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그 순간 관아 밖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또 사라졌어요. 내 아이가. 처절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고요했던 관아의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해서 방금 전 박형감이 늘어놓았던 거짓말 같은 평온함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박형감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동그랗게 벌어진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답니다.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돌려 비명이 들린 쪽으로 달려갔답니다. 울부짖음이 들려온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어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등불 몇 개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 아래 아이의 집 마당에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가운 흙바닥 위로 선명하고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듯 일정한 간격으로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핏자국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윤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비릿한 쇠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코끝을 찔러왔답니다. 윤서연은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제지하며 핏자국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훼손될까 조심스러웠죠.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호롱불을 꺼내 불을 밝히고 그 빛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갔답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핏자국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았어요. 핏자국은 집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어귀 그리고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로 향하는 듯 했답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거렸고 으스스한 밤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핏자국은 마을 어귀에 이르러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마지막 핏방울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채 마르지도 않은 채 흙 속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죠.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듯 했어요. 윤서연은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맹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 아니야. 그는 확신했어요. 짐승이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흔적을 지울 수 없었을 테고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도 이토록 교묘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아니 누군가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었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기분이었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는 듯 했어요. 이제 그는 이 어둠 속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답니다. 윤서연은 붉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사라졌던 집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바람이 차게 불어와 텅 빈 창문 틈을 지나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고요.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빈자리를 대신하는 듯 했답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곳은 이제 마른 풀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멈춘 발자국이 끊어졌던 마을 어귀, 그 나무 한 그루까지 천천히 훑혔답니다. 지난 밤의 공포가 마치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그를 감쌌어요. 윤서연은 며칠 동안 모아두었던 정보를 다시금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지도를 펼치고 사라진 아이들의 집 위치를 표시했죠. 그리고는 붉은 발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진 경로와 비교해 보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모든 장소들에서 공통된 불길한 징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모든 곳이 하나같이 특정 가문의 토지나 재산과 묘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사라진 집 옆에는 낡은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벽에는 오래된 가문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핏자국이 발견되었던 마당의 우물터 또한 그 가문의 소유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했어요. 그때 박형감이 처음부터 보였던 그 미심쩍은 태도와 노골적인 비협조적인 모습이 윤서연의 뇌리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마치 흐릿했던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그의 의심은 증폭되었죠. 처음부터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 윤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형감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을 피하고 목소리를 얼버무리던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단순한 무능함을 넘어선 무언가로 느껴졌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끔찍한 사건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하고도 차가운 직감이 윤서연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요.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답니다. 윤서연은 다시 한번 사라진 아이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그 아이의 집안을 꼼꼼히 살폈어요. 흙바닥 위에는 낡은 살림살이들이 뒹굴고 있었고 찬 바람이 들어와 벽 틈을 스치며 허전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작은 옷가지들이 모여있는 낡은 바구니를 뒤적였어요. 아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자 그의 마음 한편이 아련해졌답니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얇고 바스락거리는 것이 닿았어요. 바구니 가장자리에 놓인 찢어진 저고리 옷자락 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희미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피가 묻은 듯 보였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굳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 같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서 윤서연의 머리칼을 쭈뼛서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윤서연이 이 종이를 발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종이 위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그의 코끝을 스쳤답니다. 종이에 쓰인 글은 다음과 같았어요. 너희가 찾는 것은 내가 아니니라. 진실은 너희 가장 가까이에 숨어 있으니. 윤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종이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사람이 얼굴 여우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이 모든 실종 사건은 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 종이는 누가, 언제, 왜 남긴 것일까요? 사라진 아이가 남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꾸민 범인이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이하고도 차가운 경고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진실은 너희 가장 가까이에 숨어 있다니. 윤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과연 진실은 정말 그의 가장 가까이에, 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윤서연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야 말겠다고요. 윤서현 어사또는 여우가 남긴 붉은 글씨를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똑똑히 느꼈어요. 눅눅한 벽 흙에 스며든 듯한 붉은 글씨는 기이하게도 선명했죠. 파헤치려는 자, 똑같은 비극을 맞으리라. 그의 눈동자는 떨렸어요. 단순한 괴물의 잔혹한 경고가 아니었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섬뜩하고 계산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서늘한 지성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똑같은 비극이라는 말은 그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것을 잃는, 아이들을 잃는 그런 종류의 비극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깊고 어두운 뿌리, 골마 터지기 직전인 썩은 곳을 파헤쳐야 한다는 직감적인 경고였죠. 여우는 그저 광포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기묘한 지성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윤서현 어사또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흔적을 쫓는 대신 이 비극의 근원, 마을의 골마 터진 비리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윤서연은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의 숙소에는 밤늦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는 낡고 먼지 쌓인 평안도 마을의 장부를 뒤적이며 손으로 일일이 글자를 짚어 나갔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때로는 삭풍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몸을 스산하게 만들었죠. 숫자 하나, 이름 하나, 토지 매매 기록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단서들을 놓칠까봐 눈을 비벼가며 또 비벼가며 살폈어요. 또한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 밤거리를 헤매며 소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답니다. 초가지붕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안악들의 수군거림, 술 주정뱅이들이 넋두리처럼 내뱉는 탄식들, 늙은이들의 깊은 한숨 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는 온화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답니다. 어사또 나리께서는 정말 저희의 사정을 들어주실 건가요?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다해 경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들이 그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라진 아이들의 가족들이 모두 최근 불법적인 토지 매매로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답니다. 이 집 저 집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석연찮은 땅 문서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박형감의 이름 석자를 두려움에 떨며 의존했답니다. 이 모든 비리 뒤에는 박형감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어른거렸어요.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쿵쾅거렸답니다. 아, 아이들의 실종은 결국 이 추악한 비리들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군요. 그 어린 생명들을 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답니다. 미어지는 듯한 가슴 속 고통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이 땅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세상의 모든 악취가 그의 코를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윤서현 어사또는 한편으로는 여우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여우는 이 참담한 비리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요? 그 울음소리는 어쩌면 그들의 절규였을지도 모르는 거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이 복잡한 진실 앞에서 괴물이라 여겼던 여우의 존재는 오히려 더 모호하고 동시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사람 얼굴 여우의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윤서현의 행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그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왠지 모르게 비릿한 쇠냄새 같은 것이 그의 코끝을 스쳤답니다. 숙소 문에 다가가자 그의 눈은 불안하게 떨렸어요. 문고리에는 무언가가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고 찢어진 아이들의 옷가지였어요. 어딘가 익숙한 낡고 바랜 옷감 위로 핏빛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쓰여 있었답니다.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듯 글자의 끝부분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핏빛 경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내 주변부터 무너지리라. 여우는 그의 행적을 예견이라도 하듯 그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어요. 이 경고는 그저 협박이 아니었어요. 다음 타겟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될 것이라는 명백하고 잔혹한 선전포고였답니다. 그는 옷가지를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어요. 차가운 피 냄새가 손끝에 배는 것만 같았답니다. 밤은 깊고 고요했지만 윤서현 어사또의 방 안에는 눅진한 긴장감이 가득했답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계속 뒤척였어요. 지난밤 여우가 남긴 붉은 글씨, 그 기묘한 경고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머리맡 등잔의 심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엿보였어요. 이불 속에서도 싸늘한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죠. 핏빛 글씨는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진실을 감추려는 발악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여우의 짓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는 날이 밝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동이 트자마자 곧장 박형감을 찾아갔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현감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어요. 박형감의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문지기가 하품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죠. 윤서연의 얼굴에는
지난밤 잠 못 이룬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박형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연을 맞이했답니다. 그의 온화해 보이는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섬뜩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윤서연을 비웃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박형감은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현감 나으리, 아침부터 실례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에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해명을 좀 들어야겠어요. 최근 불법 토지 매매와 강제 이주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파다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더욱이 마을에서 사라진 어린 아이들의 가족들이 모두 현감, 나으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게는 이런 우연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요. 윤서연은 박형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답니다. 박형감은 윤서연의 질문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차를 내려놓으며 잔잔한 웃음을 지었어요. 오호, 어사또께서 아침부터 일이 급하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런 것이었군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그저 이 마을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낡은 땅을 정리하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은 현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어요? 어쩌다 우연히 몇몇 집안이 그리 된 것을 저의 탓으로 돌리시면 아니 되지요. 사라진 아이들 일은 저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어찌 저의 소관이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납치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지나친 말씀이세요. 박형감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한결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들렸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뒤에 숨겨진 음모를 직감했답니다. 박형감의 눈빛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윤서연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박형감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서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그곳에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박형감의 서재를 수색하려 했어요. 현감 나으리, 잠깐 서재 좀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박형감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스치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물론이지요. 어사또께서 보시고 싶다면 언제든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윤서연은 탁자 위에 놓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책들의 눅진한 종이 냄새와 묵직한 먹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 순간 그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최근 불법 토지 매매와 관련된 듯한 장부 몇 건이 탁자 한가운데 버젓이 놓여 있었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박형감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어요. 그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죠. 그런데 윤서연이 그 장부를 집어들려는 순간 낡은 종이 틈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무심코 주워든 쪽지에는 윤서연의 가문이 과거 어떤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아주 정교하게 조작되어 쓰여 있었답니다.
마치 윤서연을 역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듯한 교묘한 함정이었죠. 윤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그럴싸해서 자칫하면 자신이 이 함정에 빠져 오히려 꼼짝없이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박형감이 미리 파놓은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물과 모함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는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어요. 쪽지의 필체가 미묘하게 어설픈 것을 발견했고 내용 속 날짜가 기록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간파했거든요. 윤서연은 조용히 쪽지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박형감을 쳐다봤어요. 박형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윤서연은 확실히 직감했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우연이나 여우의 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 얼굴 여우라는 괴담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과 같은 수사관들을 교란하기 위한 심리적인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괴물은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박형감과 그에게 동조하는 상위 관료들의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확신했답니다.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도는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은 더 이상 신비로운 여우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서현 어사또는 박형감의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그 속에 감춰진 교활함에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보면서 윤서현 어사또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악행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답니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경고음처럼 쿵쿵 울렸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답니다. 그는 즉시 관아 안팎을 누비며 박형감의 악행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섰어요.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발로 뛰었답니다. 그의 관복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웠어요. 어두컴컴한 관청 창고 구석에서는 먼지 쌓인 괴짝들을 뒤져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요. 누런 종이에 붓으로 쓰인 글씨들은 오래된 탐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서책들 사이에서 엉성하게 숨겨진 문서 뭉치들도 발견했어요. 아이들의 이름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고 알 수 없는 금액이 오고 간 흔적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사또는 밤늦게 인적이 드문 마을 외곽의 작은 집들을 찾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들은 박형감 일당의 감시와 위협 때문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지만 윤서현 어사또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굳건한 태도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한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두루마리를 건네주며 몇 해 전 자신의 손자가 사라졌을 때 박형감이 어떻게 이를 무마하려 했는지 속삭이듯이 증언했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밤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수상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파편적이고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었지만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하나씩 맞춰나가자 마침내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너무나도 참혹한 그림을 완성했어요.
윤서현 어사또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날 아침, 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듯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윤서현 어사또는 단호한 얼굴로 관아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어요. 주변의 아전들과 군사들은 그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숨을 죽이며 그를 주시했어요. 박형감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현감 박씨는 즉시 체포하라. 윤서현 어사또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마치 천둥이 치는 듯 평안도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 순간 관아 마당에는 침묵이 흘렀답니다.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형감에게로 향했어요. 박형감은 들고 있던 붓을 탁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의 눈빛은 순간 번뜩이며 저항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윤서현 어사또의 손에는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꽉 쥐어져 있었거든요. 며칠 밤낮으로 모아온 문서 뭉치들이 그의 손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박형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윤서현 어사또를 노려봤어요. 마치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라고 부정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윤서현 어사또의 지시를 받은 군사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어요. 철컹하는 쇠사슬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고 박형감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그는 결국 끌려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윤서현 어사또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마침내 사람 얼굴 여우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났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요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이들을 유괴하기 위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 전설에 불과했답니다. 박형감을 포함한 탐욕스러운 관리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악행이었어요. 그들은 요물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섬뜩한 소문을 교묘하게 퍼뜨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그 혼란을 틈타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그 모든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막대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추악한 욕망 때문이었답니다.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은 그들에게 그저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관아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어떤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어떤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록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그들은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감춰졌던 악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더 이상
박형감 같은 자들이 아이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윤서현 어사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슬픔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관아 마당에서 멀리 산자락을 바라봤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을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최소한의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악행은 밝혀졌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더욱 깊게 새겨졌답니다. 어사또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했어요. 윤서현 어사또는 마침내 모든 조사와 고뇌의 시간을 끝내고 힘든 발걸음을 재촉해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미궁 속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모든 아이들을 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두 손에 소중히 쥐고 있었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온 그의 관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지쳐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는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이 거대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고하고 말겠다는 듯이요.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궁궐의 웅장한 기와지붕이 멀리서도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봤어요. 겹겹이 이어진 회랑을 지나며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궁 안을 울렸고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은 윤서현 어사또는 마침내 영조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감촉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아픔보다 더 큰 사명감에 휩싸였답니다. 평안도에서 벌어진 그 모든 비극적인 진실들을 그는 이제 임금님께 낱낱이 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 윤서현 감히 고하옵니다. 평안도의 백성들은 요물에게가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탐욕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임금님의 눈빛은 그 순간 날카롭게 빛났고요. 윤서현 어사또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이제까지 품고 있던 진실을 차분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뇌리에는 박형감의 뻔뻔스러운 미소와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이어갔답니다. 박형감과 그 배후의 무지비한 관료들은 사람 얼굴 여우라는 허황되고 기이한 소문을 교묘하게 퍼뜨렸사옵니다. 그들은 이 소문을 방패 삼아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심지어는 무자비하게 살해하기까지 했사옵니다. 이 모든 잔혹한 행위는 자신들의 은밀한 치부와 역겨운 탐욕을 가리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신이 확보한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사옵니다. 윤서현 어사또의 말이 이어질수록 영조 임금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꿈틀거리던 눈썹이 점점 굳어졌고 곧이어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시던 임금님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어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요. 궁궐 안에 정적만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죽이며 임금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영조 임금님의 입에서 차갑고도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답니다. 괘씸한 것들, 참으로 괘씸하고 또 괘씸하구나. 백성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관료들이라니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필시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놈들이 분명하다. 윤서연 어사, 그대 덕분에 이처럼 추악하고 역겨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인이 그대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노라. 영조 임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곧이어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답니다. 마치 이 모든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요. 당장 평안도에 대대적인 숙청의 칼바람을 일으켜라. 그 누가 되었든 이 추악한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뿌리 뽑고 엄중히 처벌하라.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영조 임금님의 준엄한 어명이 떨어지자 궁궐 안의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몸을 떨었답니다. 그 어명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묵직하게 모두의 심장을 울렸어요. 곧이어 평안도에는 임금님의 어명에 따른 거대한 정치적 숙청의 회오리가 시작되었답니다. 벼락같이 내려진 명령에 따라 수많은 관료들이 파직되었고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부패의 사슬은 단숨에 끊겨나갔답니다. 더 이상 사람 얼굴 여우는 그저 미궁 속에 남아있는 섬뜩한 전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조선의 깊은 권력 구조 속에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던 추악한 탐욕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 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질문을 남겼어요. 과연 진정한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쓰고 탐욕을 부린 인간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사람 얼굴 여우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잠시나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